아버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제가 가게 운영할게요. 내 엄마 치료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게 다 내 피땀이야. 그래서 제가 갚겠다고 하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쉬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치킨집을 차린 아버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시작한 치킨집. 그런데 아픈 아내의 병원비로 가게가 어려워지자 자식들이 가게를 가로채려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변두리 주택가와 상가가 어우러진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이제는 머리카락이 많이 희끗해지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67이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제가 이 치킨집을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 2억 원을 미천 삼아 인생의 제2막을 열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젊은 시절부터 맞벌이를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자녀 셋을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부업을 하며 보낸 끊임없는 노력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절약 덕분에 세 아이 모두를 남부럽지 않은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그 결실로 지금은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해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매년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수차례 도전 끝에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막내딸은 오랜 꿈이었던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어 밤낮으로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보람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만큼은 제대로 지었다고 누구에게든 당당히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35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건강이 허락하는 나이였기에 가만히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고,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수차례 깊이 있는 상의 끝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의 대가로 받은 퇴직금 2억 원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중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권리금으로 7천만 원을 지불했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매장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로 8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나머지 5천만 원은 앞으로의 운영 자금으로 신중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터라 사업 초기에는 주문 관리부터 재고 관리, 직원 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서툴러 실수도 많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한치의 빈틈없이 성실하게 이수하고 매일같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조금씩 입소문이 나며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상 요리사였던 아내는 주방에서 특별한 비법이 담긴 치킨 양념을 전담했고, 저는 손님을 맞이하는 홀서빙과 배달 업무를 도맡아 하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이면 정신없이 북적이는 가게를 보며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한 달 순수익으로 50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힘든 시기에도 발 빠르게 배달 위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평범한 날,
갑작스럽게 아내가 주방에서 양념을 만들던 중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쓰러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생각되어 구급차를 불러 급히 큰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더니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 결과 뇌출혈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증상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큰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상태였지만 의사의 소견으로는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의 병원비가 예상되었지만 저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나름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자녀들에게 늙어 병든 부모가 되어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입원으로 인해 저는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주방 업무를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고용해서 어떻게든 가게 운영을 이어가 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온 아내의 빈자리는 그 누구도 쉽게 메울 수 없었고, 특히 아내만의 오랜 연구와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비법의 양념,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아쉬운 이야기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매출 감소는 자연스럽게 수익성 악화라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마침내 종식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가게 운영은 점점 더 힘겨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빌미로 건물주는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왔고,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히려 가맹점들에게 치킨 판매가를 낮추라는 강압적인 지침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내의 재활병원비로 매달 300만 원씩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가게의 수익은 나날이 줄어들기만 했고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조금씩 운영자금을 까먹는 정도로 버틸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어 결국 척자를 면치 못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게의 어려운 상황과 부모님의 곤란한 처지를 전해들은 큰아들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늘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자주 찾아오지도 못하던 아들이었기에 처음에는 단순히 힘들어하는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려니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자신이 지금의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과감히 정리하고 이 치킨집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식된 도리로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한없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한창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것 같아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도 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제안 속에 숨겨진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단순히 가게 운영을 도와주거나 함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게의 모든 권리와 명의를 자신에게 완전히 이전하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더구나 저에게는 월급을 받는 일반 직원의 신분으로 일해달라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요구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며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부장이라는 중책의 직위까지 올랐던 제가 이제는 아들 밑에서 한낱 월급쟁이 직원으로 일하라니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고 마음 아팠던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다른 가족들의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평소 무던하고 이해심 많던 작은아들과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큰아들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어하시는 이 마당에 이제 그만 가게를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냐며 은근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늘 아버지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주던 막내딸마저도 큰오빠의 제안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치킨을 파는 평범한 동네 가게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하루 수만 명에 달하는 지하철역 바로 앞 황금 상권에 위치한 이 가게는 이미 물밑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순간 권리금을 최소 3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생활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인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미 이러한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자식들의 숨겨진 냉혹한 의도를 명확히 알게 된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천근만근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흘러갈수록 자식들의 설득은 점점 더 집요하고 강압적인 형태로 변해갔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나 서로 간의 타협을 위한 여지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직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불안한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태도는 어느새 노골적인 압박과 강요로 돌변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큰며느리의 태도가 가장 날카롭고 서슬퍼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지위와 체면을 내세우며 가족들이 모인 자리마다 격앙된 목소리로 시아버지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며 감정을 격하게 토해내고 눈물까지 보이는 등 극단적인 감정적 호소를 통해 저를 몰아붙였고 때로는 자신의 친정부모님까지 동원하여 이 일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며 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던 자식들이 모이는 자리는 이제 더 이상 화목한 가족 모임이 아닌 오로지 저를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차갑고 무거운 자리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때마다 저는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온몸을 움츠러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던 어느 날 평소 비교적 온화한 성격으로 큰형을 말리기도 하며 중재자 역할을 하던 작은아들이 홀로 찾아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행동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진 것 같다며 치매 초기 증상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공통된 걱정이니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자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자식들이 법적으로 가게의 운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자식들의 새로운 술책이자 치밀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위기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던 아내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병원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만난 담당 의사는 기존의 재활 치료 비용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게다가 아내의 상태 호전을 위해서는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동원한 특별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의 치료비를 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절박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곳저곳 은행과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나이가 많고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매정하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 절박하고 난감한 처지를 눈치챘는지 큰아들은 마치 이때를 노린 듯 다시 한번 찾아와 자신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전액 대신 내주겠다며 그 대가로 가게를 자신에게 완전히 넘기라는 노골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맞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생점검을 위한 단속이 갑자기 가게에 나왔습니다. 점검을 나온 위생과 직원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큰아들의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는 가게 구석구석을 사사치 뒤지며 평소라면 눈 감아줄 법한 사소하고 경미한 지적사항들을 집요하게 들추어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누적되면 상당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며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위생 점검을 받아본 경험과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연륜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큰아들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핏줄이자 하나뿐인 자식이 제 발목을 잡고 저를 몰아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략을 꾸미고 부모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왔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지난 시절,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온갖 고생과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곤 했고 그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던 그때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내밀어졌습니다.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매주 2에서 3회씩 꾸준히 방문해 주시며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던 단골 손님이자 인근에서 20년 넘게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오고 계시는 중견 변호사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저의 어려운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늘 제 치킨의 맛과 정성을 진심으로 알아주시고 이런저런 인생사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돈독한 친분을 쌓아왔던 변호사님은 제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크게 분노하시며 자식들의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명백한 강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전문가적인 조언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아낌없이 건네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30년씩 장사를 하며 이 지역 상권의 역사를 함께 써오신 터줏대감 상인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나서서 이번 위생과 단속이 매우 부당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 처사라며 관할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해 주었고
이러한 상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 덕분에 가게는 가까스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위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던 중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돌봐주고 계시던 주치의께서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새로운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고, 이 치료법은 기존의 고가 치료법과 비교해 치료 효과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이면서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환자 부담 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받았던 소상공인 긴급대출금도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에 따라 상환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조치가 시행되어 당장의 급박한 금전적 어려움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도움으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자식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술수가 하나둘 실패로 돌아가자 큰아들 내외는 더 이상 가게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고 모든 연락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것처럼 모든 것을 모르는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과 막내딸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눈물로써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왔습니다. 당시 무엇이 자신들을 그토록 이성을 잃게 만들었는지, 어쩌다가 큰형의 그릇된 판단과 계획에 휘말리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끓는 목소리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있듯이 저는 오랜 시간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그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들도 결국은 제 핏줄이자 그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주동자였던 큰아들 내외와는 여전히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오가지 않는 냉랭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동네 어귀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서로 낯선 사람을 대하듯 그저 모른 척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흔히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아들의 뼈아픈 배신으로 인한 깊디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아픔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제 가슴 한켠에 깊이 남아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재활치료 덕분에 아내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내는 주방에서 양념을 담그는 일만큼은 꼭 자신이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덕분에 가게의 맛이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쓰러지기 전만큼의 매출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가게를 한결같이 찾아주시던 손님들은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부러 더 자주 방문해 주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아내의 양념 맛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사장님 내외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번 일은 제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새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물질적인 성공만을 너무 강조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이 돈에 대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구독자 친구들과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작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